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들어 현역 검사 4명을 탄핵하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윽박질려서 두 번째로 자진 사퇴시켰죠.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 또다시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대공세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지켜보고 있으면 마치 지금 민주당이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주도권을 잡고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모양새는 분명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수세에 몰린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의 수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의 사법 처리라는 수세에 몰려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공격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다급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공격은 모두가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일념, 그 한 가지 목표를 겨냥하다 보니 공격의 다변성도 없고 또 항상 명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어처구니가 없는 국기문란 형태이고 수사를 받는 당대표가 수사검사를 심판하겠다는 기상천외한 행태라는 사실은 이미 개딸들을 제외한 온 국민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것이 확실시되는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수사방해를 통한 방탄 목적 이외에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사실을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현역 검사들의 탄핵을 밀어붙인 것은 이재명 방탄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굳이 감추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도 다 잘 알고 있죠. 민주당은 심지어 탄핵당한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 청문회로 불러내어서 망신을 주겠다, 이런 전략까지 지금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4명의 검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탄핵당할 예비 탄핵 대상자들에게 이재명을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공격은 아마 거기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검찰도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아마 지금쯤 탄핵 검사 청문회 실시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검사들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겠다, 이미 공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청래는 지난주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사용 설명서, 이런 장난기 섞인 표현으로 탄핵 검사들에 대한 향후 법사위 청문회 방침을 밝히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정청래는 검찰이 법대로를 주장하듯 국회도 국회법대로 운영돼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발의를 규정한 국회법 130조 1항 2항을 명시하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 의무 규정을 준용해서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서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정인 불출석에 대해서 처벌할 수도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 허위 증언을 하면 이 또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잔뜩 엄포를 놓았습니다. 검사들에게 청문회 불출석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한 셈입니다. 검찰청 내부적으로는 지금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정인이 아니라 탄핵 대상자이므로 정인 출석 대상이 아니다, 이런 법 해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 해석에 무게도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국회법에 의거해서 정인들을 출석시키겠다, 이렇게 공언한 것인데 글쎄 민주당이 정인 출석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우선 허위사실을 내세운 탄핵 사유는 명분 싸움에서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윽박지르고 망신을 줘서 탄핵 명분을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의 뜻대로 될 수 있을까요? 우선 검찰이 검사들의 청문회 정인 출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이 볼 때는 출석과 불출석이 반반 정도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당사자가 과연 제3자인 정인에 해당되느냐, 이 문제를 둘러싼 해석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쩌면 검찰이 불출석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온갖 공세를 퍼부을 수 있죠.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오히려 법을 위반한다, 그래서 검찰을 없애야 된다, 어쩐다, 또 이래서 제2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빌미로 삼아 나가겠죠. 그런데 만약 검사들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 그러면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공격 수유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비수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청문회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덕보다 실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권 일각에서는 검사들이 청문회 출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된 4명의 검사 가운데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를 제외하고 강백신, 박상용, 엄희준, 이런 검사들은 사실은 이재명 범죄학을 전공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별 무리가 없을 사람들입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정자동 힐튼 호텔, 이런 수사들을 다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재명 본인보다 더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하고로 치면 아마 박사 정도의 학위는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될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건드리면 이렇게 망신당하게 되고, 그리고 검사들을 향해 겁을 주고 싶은 그런 청문회를 꾸려가고 싶겠지만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생중계되는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재명이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까발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견딜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묻고 그리고 또 논리로 무장된 검사들이 하나하나 답하는 형식으로 청문회가 운영되면 국민들은 이재명의 범죄를 더욱 더 잘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똥검사로 지목돼서 탄핵 대상에 오른 박상용 검사가 15년 검사 선배 이성윤 의원 역시 법사위 소속입니다. 이성윤 의원을 향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조목조목 따지면 청문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3명에 대한 엉터리 탄핵 사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청문회를 통해서 검사들의 탄핵 사유가 하나하나 탄핵된다면 민주당은 본회의로 다시 탄핵안을 회부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호통과 퇴장, 그리고 얼음장만 난무하는 그런 청문회가 될 것이 불을 보듯 합니다. 이재명의 공소사실이 하나씩 까발려지면 정청래는 퇴장을 명령할 것이고 또 검사들은 또 그리 호락호락 당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청래가 최상병 청문회에서 그렇게 했죠. 현역 군인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향해서 토달지 마라,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인가, 이렇게 호통쳤죠. 그리고 또 정청래는 이런 짓도 했습니다. 임성근 이렇게 불렀습니다. 호칭 없이 부르고 한참 뒤에 사단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그냥 임성근이라고 불러서 막말로 호통치던 듯한 그런 모양새를 연출했던 것이죠. 이종섭 전 장관을 향해서는 당신 가훈이 정직하지 말자인가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또 천지분간 못하고 앉아있는 건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을 옥죄고 있는 검사들을 대상으로는 훨씬 심한 표현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개딸들은 환호할지 몰라도 국민적인 비난이 쏟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스타 검사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청래는 법사위와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법조인 출신도 아니죠. 앞선 3선을 거치는 동안 법사위는 한 차례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정청래가 법사위와 관련이 있는 것은 단 하나, 교도소에 복역한 전력뿐입니다. 그것도 미국 대사관제를 점리해서 화염병으로 방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사제폭탄을 던졌죠. 그런데 폭탄이 불발탄이어서 미수에 그쳤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구속된 경력이 유일하게 법사위와 관련이 있는 경력입니다. 그런 정청래가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법사위 청문회, 아마 지금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략적인 사고를 한다면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